안녕하세요. 실버피아 뉴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월 19일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한 2, 3일 동안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 개정안 관련해서 그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쁘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전화를 쭉 받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그 전화를 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화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방송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단체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하고 마치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 우려스럽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와구와글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요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 기관이라는 것이 운영 주체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그리고 비영리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고, 영리법인 주식회사가 있고, 또 그리고 운영 유형도, 기관의 유형도 재가기관이 있고, 시설이 있고, 노인형 공동상업가정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이다 보니 그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고 실제로 하는 일도 달라서 요구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은 다른 기관 유형과 달리 당해 기관 유형의 고유한 특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유한 또 문제가 있고요. 재무규칙이나 노장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눈도 어느 기관 유형이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밴드에 올라가 보시면 재가기관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왜 우리가 스승처럼 재무규칙을 따라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에서 추구하는 지금 법이 바뀌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해를 안 하시고, 왜 우리가 따라야 돼? 왜 우리 시설 따라서 데모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 노인요양 공동상업같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이 보건복지부가 잉여금 처리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말에 입금도 없는데 무슨 잉여금 타령이냐, 잉여금 생기게 급여수가부터 인상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시설 측 입장에서는 잉여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히려 공단이 재무회계 정보 관리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는 일, 그리고 민간시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수준을 정한다는 것 등 민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그 유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각 기관별로 또는 기관 유형별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벌기대를 하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다 분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대로, 공생은 공생대로, 그리고 시설은 시설대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15일 날 회의 때는 공생이 전 공연이 나서서 급여 수가 인상해라, 자기 요원을 급여 수가 심사위원회에 참여시켜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그맣게 재무규칙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신문기사도 마지막 재무규칙은 거의 안 나오죠. 앞에 급여 수가 인상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제가는 제가대로 요즘 재무규칙이 뭐 필요했어, 표준장기용 계획서, 표장기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장기요양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서 하나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등장하기 힘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각각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공통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공통점을 찾아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하나의 목소리로 가는 다음 단계 진화의 단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체들이 서로 갈라져서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협 회장 측만 제외하고는 지금 제가 공생, 시설 모두 노장법 개정법 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분만 이해를 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의 목소리로 보건복지 잘못된 보건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협 회장을 너무 나무래지시는 맛이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협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한협을 욕하고 한협을 비방하는데 절대 단체를 욕하거나 그럴 건 없고 사실은 사단법인이 된다. 말하자면 법정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이나 통제라든지 그런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형태로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 형태 한협이 존재하는 한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협회장이 되더라도 똑같은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지난 7년 동안 보건복지부나 공단의 횡포 때문에 고생하신 것들이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통과 관련해서 표출되고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하는 동기요인이 됐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당하셨어요? 보건복지부에 속고 당하셨습니까?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갈라져서 지금 딴 얘기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각 처한 위치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이고 결국 권리대나 정책 토론을 통해서 공통된 이슈를 정리하게 되면 이제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날이 조만간 도래할 것임을 이제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양보할 것과 서로 구할 것을 논의하고 결론이 나는 것이 진화의 과정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진화의 과정이 계속 전개될 것임을 이해하시고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내일 1월 20일 2시에 그 보건복지부와 한의협 주최 정책 세미나가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연합회의 즉 장대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성명서는 이 밴드나 카페에 올리겠지만 먼저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 성명서의 내용을 차근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관장 여러분 그리고 협회 단체 리더 여러분 지난해 12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앞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노장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부 개정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약 22여 개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그리고 지역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당의 법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12월 9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 참으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비대위원님들과 이에 동참하는 기관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12월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저지되어 현재 법사위 제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은 모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갑자기 날조된
1월 20일 보건복지부 한노역 주최 세미나를 저지하는 배경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약속 불이행과 신뢰 상실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장기환기관 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원자에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대연의 세미나 저지 계획을 통제하는 그런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불이행과 신뢰 상실의 문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민간 장기환기관 및 단체 협회 등이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민간 장기환기관에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재무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4월 민원에 대한 답변 공문을 통해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간기관 등을 포함하여 운영 주체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민간기관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는 빌미로 장기요양기관들이 수용할 수 없는 계약조항을 삽입한 것이 발견되어서 많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단체, 협회 등이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로 새천년 민주당 오재세 의원이 당시 보건복지상임위 위원장 시절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에 필요한 노장법 일부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재세 의원 대표 발의안은 보건복지부 입장을 담은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것이 당시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간의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의원들과의 대화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안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수용할 수 없는 여러가지 계약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나 협회는 즉각 보건복지 상임위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법 개정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12월 4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와 민간시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민사모 회원, 한국공생협, 지역시설협회 리더 100여 명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가 결성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탄원서도 제출하고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걸기대회도 열고 국회 법사위원들의 접촉을 통해서 노장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현재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정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법사위 역할은 자꾸 수정이나 위헌 요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작정 계류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에 대부분의 법사위 제2소위원회 의원님들은 보건복지부 의원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소통을 통해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노력한 것과 이를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 들어 1월 3일 산문대 아산캠퍼스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요양시설 재가기관들의 대표 100여 명이 22개 단체에 속하는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노인 장기요양기관 대연합회를 결성하고 비상대책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장대연의 첫 번째 기능과 역할은
법사위 의원님들이 요청한 소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름대로 1월 20일과 2월 2일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여 이 모임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1월 20일은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서경석 목사가 주최하고 재가기관 협회들이 참여하는 그런 재가기관 특성의 공청회고, 2월 2일은 모든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해서 노인연설, 재가기관 모든 장기관 기관이 참여된 그런 정책 토론회입니다. 서로 다른 토론회죠.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경에는 급기야 지금까지 개정 법안의 통과를 주장해온 한의협 회장과 보건복지부가 결탁하여 1월 20일 관주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는 기존의 정부 부처가 주도한 공청회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보건복지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준의 세미나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 세미나 마지막 오늘 아침에 보내진 세미나 일정 계획이나 참여자의 구성을 통해서 보면 명백합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적 전문가나 경험자의 참여 없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주제 발표와 일부 교수, 그리고 한의협 회장 개인과 친분이 있는 현장 경험자 및 몇 사람이 참여하는 토론회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미 1월 21일 재가기관 단체에서 마련한 공청회와 2월 2일 최동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정책 세미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어용단체로 소문난 한의협 주최 세미나에만 참석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미리 다른 행사들이 계획된 1월 20일 하루 전날 관제 세미나를 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공청회에서와 같이 객관적인 전문가가 주제 발표한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상황 설명을 하고 전문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급조한 토론자의 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 채널로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찬성해온 한의협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감언이설로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촉구하고 대화를 하자고 나선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장대현 등 다른 단체에서 국회 개정법안의 대안이라고 내놓은 안을 한의협의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고 그렇게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니 세미나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밖으로는 얘기하면서 밀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가 다 준비됐으니 세미나에 참여하라고 주변 사람들을 회유하고 권유하는 작태는 또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기획 한의협 회장 시나리오의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 기획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나 단체들이 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장대현의 한의협 세미나 저지 방침을 듣고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항의의 주요 골자는 한의협이 대화의 장을 만든다는데 왜 방해를 하냐는 것이었죠. 장대현의 공식적인 대답은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단체의 장에 자격을 박탈당해도 마땅한 한의협 회장의 신뢰상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신뢰상실이죠. 여러분, 그들의 행태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얼마나 많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을 속여왔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선량한 장기관 기관들을 모두 범죄인으로 몰고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대표급 사기꾼 집단에 해당합니다. 사기꾼 집단이죠. 국가적인 사기꾼 집단에 해당합니다. 한노엽 회장은 회원들이 권익 보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신여로서 널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법안의 통과를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죠. 그렇게도 회장 자리 유지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1월 20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1월 21일 공청회와 1월 20일 한노엽 지부장단 주최 걸기대 그리고 2월 2일 최동익 의원이 주최하고 장대현이 주관하는 정책 세미나를 사전 무력화시키고 한편으로는 법사위 의원들에게 어용단체를 내세워 장기요양기관 단체들과 소통을 했으니 개정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할 빌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와 한노엽 회장의 주장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대현의 세미나 저지 계획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악의적 의도가 담겨있는 한노엽 주관 관제 세미나를 원천 봉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을 원한다면 그리고 1월 20일 세미나를 아무런 저항 없이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민간단체들이 준비한 1월 20일 세미나와 2월 1일 정책 토론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꼭 참여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월 20일 행사는 재가기관들의 행사이고 2월 1일 정책 토론은 노인요양시설 관련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의 이슈가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얘기처럼 같은 일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의 장기요양기관 이슈를 경청해달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10개 단체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단체의 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후에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면 모든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표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참여하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대회는 1월 29일 오후 5시까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1월 20일 행사를 결사 저지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휘발유를 품해하는 분신조가 회장에 나타나 아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세미나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와 책임은 보건복지와 한노엽에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 문제 해결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래를 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안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노인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 대변인 바른노인복지실천회장 강세호가 드립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좀 무거운 방송이었지만 이제 비장한 각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그런 활동을 장대연을 중심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기주의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적이라고 하는 표현, 이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의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 있고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데서 그냥 앉아서 내 밥그릇 빼앗아가세요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행동이고 당연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1월 20일 이 세미나 저지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본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왜 저지하는가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아마 내일 아침 다시 단체 리더분들께는 내일 저지 대회를 저지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그 강령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셔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